천지가 제로죠. 이 심리는 지금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종목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장과 상관없이 나는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이 싼데 왜 시장하고 자꾸 연결시키냐. 지금 이럴 때 사자. 이 멘탈이 거고 그때 조바심하고 욕심하고 공포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저희가 대표님 모시고자 한 거는 이제 시황 관련한 조언을 듣고자 하는 취지야. 또 최근에 신간 따끈따끈하게 내셨죠? 네. 자, 이것도 내돈내산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것. 네. 이 500만 원 투자로 어쨌든 수백억 원의 자산을 이루신 오늘날까지 진짜 투자를 잘하시는 분께서 쓰신 투자를 잘한다는 것의 책목인데, 일단 제가 책을 내용을 좀 저도 깊이 있게 하나둘씩 좀 보니까 일단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투자 원칙이 재밌습니다. 이게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대재수 심차. 뭐 대재수 심자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재수라는 게 재수가 운이잖아요. 큰 운을 심자 해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 내리에 박히도록 내가 이름을 지은 거고요. 외우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외우시죠. 그러니까 큰 운을 심자 이렇게 이것만 외우시면 운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대가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의 의지와 그다음에 지분율을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솔직히 의지가 없으면 회사가 주가도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의지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의 CEO가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또 수익이 거의 많이 올라갑니다. 최고의 CEO라면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처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하고 그때부터 경영으로 매출액을 막 20배 정도 성장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앨런 머스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회사가 계속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또 대주주들이 아직은 기업 문화가 정착이 잘 안 돼 있어서 외국처럼 투명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가 주주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주주들과 나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변화나 탐방이나 가보면은, 그다음에 재무제표나 탐방을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회사가 이익이 성장을 하고 근데 매출액은 나면서도 이익이 잘 안 되는 회사도 있고, 이제 그런 회사를 가보면은 탐방을 잘 또 안 받아주지도 않아,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데 잘 받아주지도 않고 왜 안 나냐, 매출액을 나는데 이익이 안 나냐,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상속 증여에 신경을 쓸 때가 또 있어요. 상속 증여.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우리나라는 또 그 상속 증여를 의외로 신경을 많이 써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상정법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전 2개월 후 평균 주가로 하다 보니까 주가를 이렇게 이익을 안 내고 주가를 계속 눌러놓고 상속 증여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삼성물산 같은 것도 뭐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에버랜드나 뭐 저기 삼성의 DS라든지 이런 걸 다 붙여가지고 상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해서 이제 최대 주주의 뭐 삼성전자를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쓰는 것처럼, 대주주들, 대기업들도 그런데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이익이 안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어떤 회사의 이익을 빼는 방법은 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을 잘 살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대주주의 자회사에 있는 기업하고 대주주가 지분이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대주주가 지분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대주주가 한 100% 들고 있고 150% 들고 있고 밑에 자회사는 그 관계사로 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자기 회사에 더 밀어주는 거죠. 자기 지분이 많은 데다. 그럼 여기 있는 이익을 여기 편취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사에 투자를 하시면 이제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주주가 아무래도 자기가 이익을 많이 내는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주주와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대주주를 잘 살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대주주를 안 보거든요. 대주주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그룹 전체에 승계 이슈가 있는 그룹주들이 보통 자주 거론되는 뭐 회사가 이제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좀 지분 영리가 좀 남아 있고, 하나그룹도 이제 뭐 이제 물론 회장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뭐 승계를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CJ도 그렇고요. 뭐 이런 그룹주 보통 이제 지주사로 어쨌든 체제가 개편되는 와중에 이런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많이 항상 얽혀 있는데,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이 그룹주를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참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회사가 좋아도 잘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당분간은 배제시키는 게 좋고 이슈가 다 끝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유리하도록 제 경험상 거기 있으면 결국은 시간과 싸워야 되니까 물론 저는 이제 시간과 싸우니까 그런 것도 투자를 하긴 해요. 결국은 이제 뭐 그걸 버텨내서 이겨내기는 하는데 이겨내기도 하고 대주주를 완전히 설득을 시키기도 하고 포기하게끔 설득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회사들을 피하는 게 좋고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대부분 상장으로를 통해 가지고 지분을 확보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도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하는 이슈가 아무래도 그걸 상장해서 그걸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려는 뭐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뭐 CJ도 CJ 올리브영 상장을 해서 그걸 구주 매출로 통해서 또 CJ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거고 하나도 보면 뭐 솔직히 주가가 정말로 너무 싸잖아요. 너무 싼데 왜 싼 이유가 뭐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은 그 상속 전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회사가 주가가 잘 안 간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회사 내가 싸게 놔둬봐 내가 인수할게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대기업은 내가 그 정도 자금이 안 돼서 내가 인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막 이제 5% 이상 지분 공시가 사실 띄울 수 있으신데 근데 한국의 이 소위 재벌 그룹의 이제 뭐 지주사라든지 그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다 빼버리면은 막상 투자할 만한 대형 중대형주가 또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한데 뭐 그나마 좀 그럼 재벌 그룹주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지배구조를 좀 최대한 덜 피해를 덜 입는 그런 형태는 없나요? 뭐 지배구조라든지 뭐 대주주 지분율이 뭐 지배구조가 어떤 식이면 그나마 좀 투자 환경이 좀 좋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뭐 최대 주주가 승계가 끝났는 기업들이면 훨씬 유리하고요. 대신에 이제 승계가 끝나기 전이니까 그 전후로가 제일 싸겠죠. 승계를 전후로가 그때 사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모으는 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요즘은 또 그게 반영이 또 안 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면 삼성 이건희 회장도 그 기다릴 수가 없잖아.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뭐 그까지 누른다고 남대로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게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억지로 뭐 안 되는 상황이라 못한 거죠. 그리고 워낙 소액 주주들이 많고 또 보는 시각도 많고 요즘은 정부에서도 워낙 날카롭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도록 피하시는 게 관건이 안 그러면 정신 건강에 해롭더라고. 해보니까 싸워보니까 저는 이제 시간과에 싸우니까 오히려 싸게 산다고 기회를 생각을 하고 계속 사 모으거든요. 뭐 결국 시간이 승리하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줄이려면은 뭐 피하는 것도 방법이. 최근에 사실 뭐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요즘 하도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물적 분할이 앞으로 좀 힘들어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한국 시장에서 피할 수 없는 물적 분할 리스크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물적 분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것들을 정부에서 저는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론 물적 분할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기업에서 투자를 받으면 되지. 뭐 정자를 한다든지 뭐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충분히 이제 자본 조달 방법이 있는데 자기 지분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밑에 물적 분할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주주도 안 좋다 발상이. 그리고 물론 또 그런 것들 정부에서 좀 규제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도 뭐 솔직히 지금 이렇게 LG에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장을 해서 물론 그 투자금으로 뭐 더 확장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지금 시중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빨리 들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주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만 해도 뭐 자본시장 50에서 70조가 뭐 빠졌던데 그러면은 그게 빠지면서 결국은 그 국민들이 피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라에서 오히려 자꾸 부강을 시키도록 만들어져야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대부분 다 전 국민들이 70%의 펀드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 부양을 계속해서 오히려 민심을 더 얻고 그런 걸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대재수 심자 여기서 대자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인데요. 재는 어떤 의미의 재인가요? 저는 이제 재료가 나오는 기업인데 재료라는 게 시대의 트렌드일 수도 있고 또 뭐 신사업이나 그런 새로운 콘텐츠나 이런 회사의 꿈인 거죠. 꿈인 거고 그게 있어야지만 회사 주가라는 게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죠. 원래 주식 투자라는 게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 재료가 없으면은 예를 들면 뭐 땅만 가지고 가만히 뭐 있다 이러면 이 회사의 성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꿈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땅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가 갑자기 뭐 개발을 새로 하겠다 이러면 이제 꿈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제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게 없으면은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러고 또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야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는 거니까 재료가 나올 기업을 투자를 하라.
그렇군요. 재료가 어쨌든 이런 사실 꿈이란 한 단어로 되게 잘 요약을 된 것 같은데 꿈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상승 모멘텀, 어쨌든 주가 모멘텀을 탄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수인데요. 수는 이제 숫자인데요. 숫자라는 거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그다음에 성장 가치, 그다음에 뭐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이런 것들을 보고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뭐 제가 봐서는 뭐 100점 100승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 자산 규모에 대해서 뭐 얼마나 유무형 자산을 이제 잘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뭐 성장 가치, 얼마나 또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익 가치면 당장 수익성이 뭐 ROE나 뭐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로 나오나, 뭐 이런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뭐 이런 것도 할 때 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5 전법을 쓰긴 했었어요. 5라는 거는 이제 PER이고 PBR이 0.5 이하, PER도 5 이하, 그다음에 뭐 배당 5% 이상, 뭐 그렇게 해서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이 나는 기업. 이렇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이 잘 없으니까 이걸 좀 잘 맞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대 어떻게 보면 이제 IMF 외환위 이후로부터 계속 투자 이제 이 외기를 걸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부터 국내 중소형주, 특히 뭐 소외주에서 이런 PER, PBR, 배당,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555 전법을 활용해서 이제 알파를 많이 이제 거두셨는데 지금이 이제 요즘 시대는 뭐 가치의 뭐 밸류 트랩이라고 해서 싼 PER이 싼 주식은 싼 이유가 그만큼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뭐 그럼 최근에는 이런 기존에 쓰셨던 555 전법 대신에 뭐 다른 뭔가 좀 전법을 쓸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하기 때는 이런 것보다는 더 꿈을 먹고 사는 거죠. 오히려 재료에 더 민감하고 그 꿈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가치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하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금리가 완전히 뭐 제로 금리 시대에는 그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고밸류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런 것들이 싸네 그런데도 이익이 나고 조금씩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물론 금리 인상기라 그렇지만 뭐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올라온 것들이 있고 또 금리 인상기에 또 올라가는 또 자산주라든지 뭐 전통 중장대 업종들도 그렇게 좀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번째인 요거는 심리라고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심리가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리가 제일 어렵죠. 이 심리는 지금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좋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과 상관없이 나는 이 종목이 그래도 밸류션이 싼데 왜 시장하고 자꾸 연기를 시키냐. 지금 이럴 때 사자. 이 멘탈인 거고 공포를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막 남들이 열광하고 욕심이 날 때 반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밸류션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밸류션이 너무 벌어졌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 팔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때 조바심하고 욕심하고 이런 공포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개인마다 갖고 있는 욕심과 공포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급함이라든지 이 마음 수련을 그러면 따로 하는 비법은 있으신가요? 사실 이 돈 크게 커질수록 이 사람이라는 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투자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100만 원 왔다 갔다 해도 흔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루에 뭐 5억이 왔다 갔다 해도 태연하게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제 같은 경우는 뭐 IMF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런 뭐 시장 하락장이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죠. 일단 종목에 대한 확신, 또 경험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버티는 거죠. 경험을 바탕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멘탈이 조바심하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걸 못 버텨내는 거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종목에 대한 확신인 거죠. 확신은 어떻게 드는 건가요? 되게 그것도 종목을 투자를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성공한 경험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종목을 사서 한번 성공을 해봤어. 이런 종목이 결국은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 그거를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 또 얘기가 좋아 보이고 이러다 보면 자꾸 또 아니면 남의 얘기를 듣고 이 종목 좋아. 그거 자기가 공부해서 해야 확신이 생기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남 얘기 듣고 하다 보면 확신이 없는 거죠.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분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다고 할 때 실적이 뭐 호실적 시나리오
뭐 그냥 기본 실적 시나리오, 뭐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가정해서 시나리오별 확률을 부여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뭐 비중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정하지 않습니까? 뭐 목표 가격대라든지 뭐 대표님께서 뭐 쓰시는 뭐 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특별히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 난 이거는 꼭 본다 뭐 그런 게 있다면 다 한 것 같은데 대주주, 그다음에 재료, 실적 정상, 그다음에 이제 차트 이렇게 차트 대비 마지막에 차트잖아요. 예. 그걸 다 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 중소형주를 좋아하니까 뭐 시총도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차트를 보고 매수를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매도를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는 거죠. 제 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필명이 네 글자죠. 네. 예, 그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판다. 그런 비슷한 건데 예. 저삼고파입니다. 저삼고파입니다. 저삼고파. 쌀 때 사서 그렇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겠다는 거거든요. 저점에서 살려면은 회사 가치를 밸류스를 보고 사면 뭐 그런 필요는 없지요. 근데 차트상에서도 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상에서 이제 저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이제 차트상에서 저점을 찾아내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동평균선, 캔들, 뭐 거래량, 그다음에 보조지표 이 네 가지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찾아내고 고점에서 매도를 곧 할 수 있는 고점 지표를 찾아냅니다. 고점에서 나오는 지표를 보고 일단은 비중을 뭐 조금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합니다.